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역량평가에서 연습 과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량평가를 보면 일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받은 파일 200개가 있고요. 학원 과제들 복사본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풀어보나 막막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남들은 하루에 한 개씩 풀어보는데 나만 안 풀어보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습 과제를 양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량평가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주어진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깊게 생각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면 고득점이 나오고, 피상적으로 얄팍하게 솔루션을 제시하면 저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풀어보는 것, 양에 초점을 맞추면 필연적으로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점 만점이고 2.5점이 평균인 보편적인 이 척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개 과제를 풀 때 실제로 달성해야 되는 수행 목표는 3.0 이상 우수한 수행인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2.0 미만의 미흡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과제 A를 시간 제한을 두고 실제처럼 세팅을 두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미흡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번에 잘 풀자. 이렇게 다짐하고 A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보거나 검토를 해보거나 더 개선하는 작업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제 B를 또 풀어봅니다. 새로운 과제로. 그러면 또 미흡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제들에 대해서, 풀어본 과제들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하거나 고치거나 더 좋은 답안을 만들어보는 작업은 안 하고 계속 과제를 바꾸는 거죠. 또 과제 C를 풀면 또 미흡한 수행이 나와서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잘 풀자.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이제 초조함이 증폭이 되고요. 지금까지 많이 풀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발전이 없지?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미흡한 수행을 100번 해봤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우수한 수행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과제 A를 처음에 미흡한 수행으로 풀었다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풀 수 있을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과제 A를 풉니다. 그래서 미흡한 수행을 평균적인 수행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이것을 더 발전시킬 방법은 없나?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은 없나? 치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또 과제 A를 풀어봐서 우수한 수행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A에서 우수한 수행이 나올 때까지 B, C, D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과제 A 한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연습할 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풀어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연습을 해야 되는가? 실전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역량평가에서 침착한 대응이 유리한 이유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쓴 문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작업의 초점은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아니고 점차 문서의 퀄리티가 향상되는 데 있습니다. 과제 A를 풀어봐서 미흡한 수행이 나왔는데 좀 며칠 시간을 두고 이게 잊혀질 때까지 놔뒀다가 기억을 삭제하고 처음 본 거라고 치고 과제 A를 또 풀어보는 이 독립된 수행이 아니고요. 어차피 다시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삭제한 건 아니고 처음 본 것도 아니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독립된 수행이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두고 기억을 잊혀지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핵심은
이전에 나온 수행보다 뒤에 나온 수행이 더 좋아야 됩니다. 버전 0.7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버전 0.8은 더 퀄리티가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전 0.9는 0.8을 토대로 더 발전돼야 됩니다. 각각이 독립된 수행이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고 반복하면서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수행이 더 우수한 수행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연습 방법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연습 방법이 필요한지는 이제 역량평가의 평정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한 수행은 생각의 깊이가 깊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수행은 생각의 깊이가 얕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흡한 수행을 100번 해봤다면 실전에서 우수한 수행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얕은 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얕은 것을 여러 번 해보면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더 얕게 합니다. 이러한 같은 원리를 스터디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발전이 없는 스터디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냐면 1주차에 과제 A를 모여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미흡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 4명의 스터디 구성원들이 다짐을 합니다. 다음번에 잘 풀자 하고 다음 주에 다른 과제를 풉니다. 과제 B. 과제 A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문서를 다시 써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다짐하고 넘어가고 A는 치우고 그 다음에 B를 풉니다. 그러면 또 미흡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음번에 잘 풀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B도 더 개선을 안 시키고 3주차에는 또 다른 과제를 또 풉니다. 그러면 또 미흡한 수행이 나오죠. 그래서 고생만 많이 하고 발전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추천하는 스터디 방식은 이거랑 다릅니다. 처음에 1주차에 과제 A를 풀어봤다면 여기서 이제 3, 4명의 스터디원이 풀어봤는데 미흡한 수행이 나왔어요. 그럼 한 주 동안 각자 다각도로 연구를 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과제 A를 더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각자 1주차보다 개선된 답안을 2주차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한 수행을 평균적인 수행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 또 각자가 만들어 온 문서를 가지고 서로서로 살펴봅니다. 그럼 이 평균적인 수행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발전시킬 건 없나? 더 개선하거나 더 구체화하거나 더 실천력을 보강할 건 없나? 또 생각을 해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과제 A를 풀어서 우수한 수행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자꾸 바꾸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풀면서 점점 수행이 나아지도록 이렇게 스터디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편이 훨씬 더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실전은 처음 보는 과제를 푸는 건데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데 이미 봤던 과제를 시간 제한을 안 두고 시간 무제한으로 풀면 이건 좀 반칙 아닌가? 이거 좀 꺼림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방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습이 실전과 꼭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외줄타기 연습을 한다고 해보죠. 실전은 100m 높이에서 하더라도 연습은 0.5m 높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연습 바로 실전이랑 똑같게 100m 높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도가 낮고 시간 제약이 없는 낮은 높이에서부터 시작해야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문서를 쓰는 작업은 숙달된 뒤에 별개의 단계로서 따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시간에 쫓기기를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에서 침착한 대응이 유리한 이유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양과 질 둘 다 챙기면 더 좋은 게 아닌가. 물론 둘 다 챙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은 질보다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양이 질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과제 하나를 푼다. 이런 양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놨으면 일주일이 지났으면 과제 A에 대해서 더 디벨롭할 게 있어도 그냥 일주일 지났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번은 이제 과제 B다. 이러고 A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다른 과제 B를 풀게 됩니다. 10개의 연습 과제를 풀자. 이렇게 양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각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한 질을, 퀄리티를 뽑아내지 않았어도 양적인 목표가 우선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시지 않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상관없이 이 하나의 과제를 계속 파서 우수한 수행이 나올 때까지 더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발전시켜서 우수한 수행이나 매우 우수한 수행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 보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목표와 상관없이 과제 A에서의 내가 한 수행이 우수한 수행이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질적인 퀄리티가 된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연습 과제를 풀어보시는 방식이 더 연습하시는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양평가에서 연습 과제를 어떻게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